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망과 요구 잘 듣고 잘 챙겨서 저희 당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 분 한 분 모셔가지고 정말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5살, 2살, 6개월 된 아이를 가진 주부입니다. 그리고 여주대학에서 시각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정권 때 이 아이를 낳았고 이번 정권 때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것이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는 대부분이 다 산후조리원에 가서 합니다. 그게 2주에 200만 원입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어떻게 출산을 많이 하란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육이 어렵습니다.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다면 저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월급이 조금 많아지면 이제 저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책이 이러면서 어떻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합니까? 산후도우미를 부르려고 해도 미혼모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서는 도우미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차등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출산 정책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을 10년을 다녔습니다. 아직도 시간 강사입니다. 정규직을 뽑으라고 해야지 어떻게 합법적인 비정규직을 만듭니까? 정규직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합법적인 계약직 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강사를 위한 게 아닙니다. 강사를 위한다면 정규직 자리를 내주십시오. 반찬값 올라가고 마트 가서 장 보기도 힘들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정권이 교체돼서 좀 더 나아질까요? 꼭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지금 가면은 엄마 아빠들이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십니다. 그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은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밖으로 나가신 건데요. 안에 있는 자식들이 잘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들이 학교폭력의 문제일 겁니다. 아마 이것이 학교폭력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마 피해자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의 가해 학생들은 자기가 가해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선생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고 큰 문제지만 아이들에서 볼 때는 당하는 아이 말고는 모두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안에 있는 이 학생들의 이 문제를 이 지역사회 학교가 또 정부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좀 강력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가가 꾸린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정치가가 되고 싶지만 정치가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질문을 하려 합니다. 정치가가 되려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생각을 똑바로 가지도록 이제 하는 거죠.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고 남에게 이제 도움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제대로 된 정치는 봉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입장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요. 책 많이 읽고
친구들 잘 도와주고, 예,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정치가가 되는 데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두 가지만 제가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도 버스 전용 차선을 운행케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 바이어 또 장비 업체 그 바이어들이 하고 또 엔지니어들인데 비행기 시간이 촉박할 때가 많습니다. 유독 그 일반 차선은 아주 거의 가다 서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손님한테 어떨 때 미안하고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듣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회에서 지금 국회에 제출돼가지고 논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뭔가 해결이 되겠구나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거 보면은 글쎄 신경을 안 쓰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천에는 유독 렌트카가 많이 있어요. 택시보다 더 많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렌트카가 어떤 영업을 하고 있냐면은 이 빌리지 않고 렌트카를 전화로 불러서 내가 가는 데가 예를 들어서 곤지암이다. 그 곤지암까지 그 차를 타고 갑니다. 뒤에 타고 가서 그 기사분한테 요금을 주는 겁니다. 이게 택시 영업인데요. 이게 참 불법입니다. 이런 렌트카 그 불법 행위가 많다 보니까 우리 그 이천에서 택시에 하시는 그 분들이 피해가 고시간에 우리들한테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런 그 렌트카 그 택시 영업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이렇게 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폭력 생각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대부분 그 죄책감 같은 거 그닥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느끼진 않아요. 단지 이 친구들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 친구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닥 효과는 많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정작 제공하는 제가 임시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주는데 인적인 서비스는 굉장히 길게 줘야 되는데 내가 언제 관둬야 될지도 모르는 이상한 상황 속에서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큰 도움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천이 고향은 아닙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와서 지금 27년간 살고 있는데요.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저희가 뭐 번번한 종합병원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의 질이 높은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사실은 구제역이 터져서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차 보상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떠넘기게 하고 구제역이 터졌을 때는 실지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쩡한 소들을, 멀쩡한 돼지들을 백신을 놔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 책임을 이제는 농민들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금 거짓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도 없고 믿겨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국민참여당 당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주당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잘못된 악습들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길에 이천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날만이 이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헛사원입니다. 헛사원. 사거리 옆 옷을 파는 가게에 정가 2,252만원짜리 옷을 70% 박인 세일해서
즉 175만 원에 판다는 가격표 붙이는 줄을 누가 조립하는지 아는가? 창자가 2m밖에 남아있지 않은 아들이 셋째를 낳고 몸조리하는 아내 옆에서 유치원 다녀오는 딸과 아들을 맞으며 힘겨워하는 집에 함께 사는 머리 하얀 박 권사님이 30원도 아니고 13원도 아니고 나의 3원 쳐주는 표 고리를 조립하고 있다. 나도 벌써 눈이 침침해 잘 꿰지도 못하지만 이제부터는 길에 떨어진 10원짜리도 줍기로 했다. 앞에 주부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알아듣기에는 애 낳고 키우고 학교에 잘 보내고 안심하고 학교 보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와 부모가 함께 이렇게 의논하고 책임지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해온 것은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국가가 별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저출산이 문제니까 자녀를 낳으라고 이렇게 해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출산 지원, 보육 지원, 또 이제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전적인 책임을 다 지는 것도 옳지 않고 국가 보고 다 책임지라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 키우는 문제는 1차적으로 부모 책임이죠. 그러나 시대가 부모 혼자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도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함께 져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출산 지원, 보육, 학교급식, 교육, 대학 등록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와 가정이 합당하게 책임을 함께 지는 방식의 보육과 교육, 이런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까지 정책이 매우 다양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정책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렌트카 불법 영업 단속, 이거는 현재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 이제 유미경 도의원이 있는데 저하고 잠깐 상의를 했습니다. 빨리 경기도의회에 가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불법 택시 영업에 대해서는 렌트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점검해서 단속해서 못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택시 전용 차로, 버스 전용 차로를 택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지난 5년 전부터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택시가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할 경우 버스 전용 차로의 원래 목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목적, 이런 것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거나 혹은 저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 의견이 엇갈려서 사실 논의는 하고 있지만 결론을 못 내고 있는 문제라고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참 어렵다. 그러나 가는 데마다 이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의 하소연은 저희가 다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폭력 문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분 자신이 비정규직이면 이게 참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노동부 소속의 노동상담원들이 비정규직이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관계장관회의 때 노동부를 막 질책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비정규직이면서 도대체 누구한테 노동상담을 해준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때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4,000명인가요? 노동상담원과 노동부에 이제 그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그때 전환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방문보건요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보건 서비스 해드리는 간호사들 2,000명을 그때 2006년도에 채용했는데
저는 그때 그 정규직으로는 못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일하고 싶을 때까지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 전환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학교에서의 상담 서비스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어서 저희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공기관 비영리 공익법인에서는 이렇게 사내하청이나 파견 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제역 피해를 입으신 우리 양돈업 하시는 강 선생님, 저희가 2주일 전에 김포에서도 축산농민 한 분이 나오셔서 정말 우라통 터지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1차 보상금 50%만 줘놓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떠넘겨놓고 경기도에서는 뭐 기준을 이렇게 해서 말해놓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몇 %씩 깎는다 그러니까 지금 축산농들이 피해를 보고도 신청도 못하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의 축산 기반이 크게 무너지고 미국산 소고기가 막 들어오고 지금 이런 가운데 재입식이나 또는 장소를 옮겨서 다시 축산을 시작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죠. 그런 판국의 정부 당국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농민들이 보상금을 부당하게 타내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제역이 이렇게 번진 것은 초기 단계에서 이 농민부와 관련 당국이 구제역 전파 경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처음 의심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간이 검사를 잘못하고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할 때까지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구제역이 처음 왔을 때 그때 의심 신고 접수되자마자 군과 경찰의 협조를 곧바로 청와대에서 요청해서 일단 축산 관련 차량과 가축 이동을 일단 통제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밀 검사해서 확정된 데를 매몰 처분해서 좁은 범위에서 최소한의 매몰 처분으로 구제역이 통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의 구제역 경험을 해놓은 마당에 지난해 가을 겨울에 초기 안동에서 벌어진 걸 통제를 못해서 곧바로 김포로 파주로 번져오고 김포로 번져가고 이렇게 해서 특히 경기도의 축산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전염병 관리를 할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인데 국가가 자기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축산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이 사건을 가지고 100% 시세대로 보상하게 되어 있는 원래의 법 규정을 또 고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주와 이천 지역을 다니면서 이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생기는 어려움, 슬픔, 아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여기 여주에 공군 사격장을 또 확대 증설하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되어서 여주 시민들이 하시는 그런 억울한 그런 통한의 말씀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쪽 장호원 쪽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609 공사가 지금 취소된 그 문제 때문에 장호원의 주민들께서 엄청나게 지금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의도에만 중앙당에 이렇게 서울에만 있을 때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던 이곳 이 전 여주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이틀 동안 시장통으로 어디로 뭐 간담회 이렇게 다니는 동안 저희 반겨주시고 격려해주신 이천시 여주군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 국민참여당 오만당원을 대표해서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 모든 정당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고 실현될지 우리가 같이 주시할 겁니다. 저희들이 할 역할을 분명히 할 거고요.
우리가 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힘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곳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 행사를 마치는데 동의하시면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